이번 시간에는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반복문을 배열을 통해서 실행시키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개의 코드를 짤 건데 각 코드별로 사용할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화이트보드 기능을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N키 눌러서 대부시에서 새로운 소스 파일을 엽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3가지의 코드 중에서 첫 번째 코드의 알고리즘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코드의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배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row라는 거예요. row는 행을 뜻하는 영어 단어죠. 이곳에 한 개의 배열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컬럼이라고 하는 배열을 쓸 건데, 컬럼은 9개를 쓸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자, 스캔F를 통해 가지고 숫자 하나를 입력받을 거예요. 이 숫자 한 개는 로우에 들어갈 거고요. 이것은 구구단에서 각 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단을 출력해 주겠다는 뜻이고요. 컬럼은 9개의 기억 장소가 마련되는 거고요. 5개, 6개, 7개, 8개, 9개, 이렇게 9개의 칸이 마련되는 거고, 1부터 9까지 숫자가 들어가겠죠. 이게 구구단이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8단을 보고 싶다. 그러면 8, 1은 8, 8, 26, 8, 3, 24, 이런 식으로 각 곱해주는 거죠. 각각 방에다가 8, 9, 72까지 해서 출력을 시켜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include studio.h 그리고 void main 하고 중괄호를 열어주고요. 저는 뭐 늘 하던 대로 먼저 구구단을 사용자에게 출력하기 전에 어떤 구구단, 즉 몇 단의 구구단을 원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몇 단을 원하십니까? 뭐 2단을 원하십니까? 3단을 원하십니까? 뭐 9단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알고리즘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 원하는 단을 입력받는 배열을 row라고 정했죠. row라고 행이라는 뜻을 가진 배열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10진수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열을 넣어야 되죠. 배열. 자, 배열 row를 선언을 해요. 자, row는 한 개짜리 배열이고요. 그리고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사실 한 개짜리 배열 쓸 이유가 없죠. 원래 2개 이상 돼야 배열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배열을 공부하는 시간인 만큼 배열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을 받았으니까 그 단을 9개의 방에 저장된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불러다가 곱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1부터 9까지 반복문을 돌리면 되긴 하는데, 오늘은 배열을 공부하는 날이니만큼 배열에다가 컬럼이라는 배열에다가 1부터 9까지 각각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개의 방이 인트형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각각 인트형의 각 공간에 1부터 9까지 들어있게 만든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으면 이제 반복문을 쓸 건데요. 반복문은 포문을 쓸 거고 9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0부터 8까지가 9번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왜 1부터 9가 아니라 0부터 8까지냐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방이 보고 계시는 이 방 번호가 있어요. 이 방 번호는
이 부분이 1번 방이 아니고 여기가 0번 방입니다. 0번 방. 얘가 1번 방,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에요. 그러니까 즉 8번 방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방이라는 단어를 써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공간에 첨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0번부터 8까지 정해져 있는 걸 첨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 인덱스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번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0번부터 8번까지 즉 9개가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9번이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하셨으면 다시 코드로 넘어가서 자, 0번 방 0번째 배열 순서부터 8번째 배열 순서, 즉 첫 번째 배열부터 마지막 배열까지 한 방씩 한 개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인덱스를 한 개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모든 방에 있는 숫자들을 각각 꺼내오는 거예요. 그것을 정수용으로 꺼내와서 곱해 보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는 ED는 뭐냐면 출력 형식을 두 자리 숫자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로우의 0번째 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의 방을 만들었지만 그 방의 첨자, 즉 인덱스는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배열 공간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배열 공간에 사용자가 입력한 그 단에 이 컬럼의 i번째를 곱하는 거죠. 컬럼은 0번부터 시작했으니까 첫 번째 방부터 마지막 방까지 계속 곱하는 거죠. 아까 알고리즘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8이라고 입력했으면 8 곱하기 1, 8 곱하기 2, 8 곱하기 3, 8 곱하기 4, 8 곱하기 5, 8 곱하기 6 해서 8 곱하기 9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곱한 값을 정확히 출력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 볼게요. F11키예요. 자,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C로 저장을 할 건데 사용자 입력 9구단이라고 칠게요. 저장 누르니까 i를 제가 선언하지 않았네요. 자, int i라고 선언을 하고 다시 F11키 누르겠습니다. 자, 원하는 구구단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왔으니까 8단 8 곱하기 1, 8 곱하기 9까지 잘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알고리즘 들어갈게요. 자, 소스 파일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번에 두 번째 코드는 로우라고 하는 배열을 만드는데 이 배열을 8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8개를 숫자를 입력할 건데 어떻게 입력할 거냐면은 2, 3, 4, 5, 6, 7, 8, 9로 하겠습니다. 8개죠, 8개. 8개인데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0번 방,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 6번 방, 7번 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해 주셨으면 다음 두 번째로 만들 배열은 컬럼입니다. 컬럼이라는 배열은 9개 만들 겁니다. 9개. 9개는 어떻게 생겼냐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됐죠. 자, 1부터 9까지 만들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 0번 방 번호를 써야죠. 방 번호 0, 1, 2, 3, 6, 7, 8번까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곱해 볼게요. 자, 다 아시겠지만 이 0번, 그러니까 로우의 0번 방이 컬럼의 0번 방,
컬럼의 1번 방, 컬럼의 2번 방, 이런 식으로 다 곱해서 9번 반복하면은 다음 하나 증가해서 로우의 1번 방이 다시 컬럼의 0번 방부터 9번 반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로우의 마지막 방 번호인 7번 방이 컬럼의 0번 방부터 다시 컬럼의 8번 방까지 9번 반복하는 것이니까 여기가 8번이고 이곳이 9번이니까 결국 72번 반복하는 중첩 반복문을 쓸 겁니다. 자, 이 알고리즘 잘 기억하시고요. 2단부터 9단까지 8개의 공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1번부터 9번까지 9개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코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include studio.h void main으로 코딩 시작하고요. 중괄호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배열 로우에 8개 그리고 컬럼에 9개를 선언 먼저 하겠습니다. 선언을 이렇게 먼저 할게요. 아까 알고리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8개와 9개, 로우에 8개, 컬럼에 9개 해서 2부터 9까지, 1부터 9까지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중첩 반복문으로 이렇게 코딩을 할게요. 자, 위에 있는 게 로우예요, 로우. 즉, 단을 움직이는 거죠. 단을 움직이는데 7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8의 미만으로 하는 거죠. 8의 미만. 이것은 인덱스 번호입니다. 인덱스 번호가 8의 미만이니까 8번 도는 거예요. 8번. 헷갈리시면 이렇게 7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대신 등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포문은 이 컬럼, 즉 9번 반복되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덱스 번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컬럼의 인덱스 번호 J를 뜻해요. 자, 그래서 0번부터 8번까지 9번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실수한 것처럼 이번엔 실수하지 말아야죠. I와 J를 선언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출력을 합니다. 로우 곱하기 컬럼 해서 두 자리 숫자로 나타내는 것인데, 아까 첫 번째 알고리즘과 다른 점은 뭐냐면 로우도 이 변수 첨자를 갖는다는 거죠. 변수 인덱스를 갖는다고 여기에 프로그래밍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72번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각 단의 구분을 위해서 9까지 곱해졌으면, 각 단에서 9까지 곱해졌으면 이렇게 계획 문자를 집어넣는 것으로 두 번째 코딩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F11키 자 눌러서 1차원 배열 2개 라고 할게요. 1차원 배열 2개 C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까지 72번 반복된 9구단을 볼 수가 있고요. 이 ED를 통해서 이렇게 두 자릿수로 반복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차원 배열을 2개 선언하기보다는 2차원 배열 한 번에 72개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자, 다시 컨트롤 N키 눌러서 소스 파일을 하나 추가하시고요. 이번에는 배열을 1개 쓸 거예요. 배열 1개인데 요 앞에 뭐가 붙어요. 뭐냐면 2차원 배열을 쓸 겁니다. 2차원 배열의 이름은 times table이에요. times table이라는 거를 만들 건데, 이게 구구단 곱셈표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특이한 점은 뭐냐면
9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9개짜리 배열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한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배열이 각각 따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이렇게 깍두기 공책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8개의 행을 가지고 9개의 열을 갖고 있는 테이블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9개씩 8줄이 있으니까 8행 9열이 있기 때문에 8 곱하기 9, 8 곱하기 9, 8 바이 9의 배열, 2차원 배열이 나온 거고요. 72개의 저장 장소를 갖는 2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각 방에다가 2, 1은 2, 2, 2는 4, 2, 3은 6, 2, 4, 8, 2, 5, 10, 2, 6에 12, 2, 7에 14, 2, 8에 16, 2, 9, 18 이렇게 저장시킬 겁니다. 3, 6, 9, 12, 15, 18, 21, 24, 27 이렇게 저장시킬 거예요. 맨 마지막은 9단일 테니까 9, 18, 27, 36, 45, 54, 63, 72 이렇게 저장시킬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저장시키는 반복문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빼오는 반복문이 필요한데 각각 다 중첩 반복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코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tudio.h void main 하고요. 중괄호를 열어서 코딩을 시작하고요. 자, 이번에도 times table이라고 하는 배열을 먼저 선언을 해 볼게요. 자, 8행 9열입니다. 배열의 인덱스는 행 우선이니까 기본적으로 요 앞에 있는 8이라는 인덱스가 행이고요. 뒤에 있는 9라고 하는 것이 열입니다. 초기화 시킨 거고요. 빈 방으로 초기화 시켰고요. 이 72개의 배열의 각 칸에 값을 저장시킬 건데 타임스 테이블에 72개 각 칸에다가 곱한 결과를 저장할 겁니다. 2, 4, 6, 8, 10, 12, 14, 16, 18 이렇게 저장할 거라고 했죠. 마지막 9, 18, 27, 36, 45, 54, 63까지 이 중첩 포문에 의해서 저장이 됩니다. 방 번호는 0번 방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i가 2이기 때문에 0번 방부터 집어넣으려면 2를 빼줘야겠죠. j는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번 방부터 집어넣으려면 1을 빼줘야 되는 거고요. i하고 j를 곱하면 2 곱하기 1, 이 첫 번째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타임스 테이블에 00, 그러니까 0번호 행렬에 0번호 열, 0행 0열이라고 하는 첫 번째 방에 2 곱하기 1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반복문은 0번 방의 첫 번째 칸이니까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 배열 저장 공간에 2 곱하기 2를 저장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자, 다 저장이 됐으면 이번에는 빼와야겠죠. 빼오는 거는 아까 전에 두 번째 1차원 배열 두 개를 쓴 이 알고리즘과 동일하거든요. 이 알고리즘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2부터 9까지 즉 8번 반복되고요. 1부터 9까지 9번 반복되는 이 중첩 반복문에서 각각의 값을 담고 있는 배열 타임스 테이블의 첫 번째 방부터 마지막 72번째 방까지 순서대로 빼오는 방식이고요. j가 9가 됐을 때 단이 바뀌니까 단이 바뀔 때마다 계획 문자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그 단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눌러볼게요. F11키. 아이고, 제가 i하고 j를 또 선언하지 않았네요. 자, i하고 j를 선언하겠습니다. F11키.
이번에는 2차원 배열 하도록 하고요. C로 저장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자 입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각각의 저장 장소에 그대로 다 값이 저장되어 남아 있다는 겁니다. 72개의 2차원 배열 저장 공간에 지금 이 결과 값들이 차례대로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의 개념과 배열의 활용까지 구구단이라고는 아주 쉬운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배열은 코딩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